그렇습니다. 딱 보시면 정확하게 봐주고 이야기 길자 비가 될 영화평론가 함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작은 영화제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영화들의 축제인데요. 올해 마지막 상영을 이렇게 인디플러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와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인디플러스에 한국 독립 영화들을 상영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관들에 비해서 관객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이 작은 영화제만큼은 늘 이렇게 복닥복닥 관객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고 따뜻한 연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금방 김채원 프로그래머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은 평소랑 진행이 좀 다르게 될 건데 일부처럼 제가 먼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2부로 이제 빼고의 제작진분과 배우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평론가라고 해서 엄청난 그 비평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영화들을 해부해 드릴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서 이 영화들 보고 어떤 소소한 생각들을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또 꼭 제 이야기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너무 좋은 영화들, 다양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들을 보셨기 때문에 각자 나중에 심양 감독님 나오시면 어떤 질문을 드려볼까 이런 생각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렇게 세 편의 단편을 묶어서 상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상영을 특히 단편의 경우에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기획 안에서 영화들을 함께 볼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감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따로 있으면서도 같이 상영되면서도 이렇게 테마로 묶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영화제 달마다 그 프로그램 제목이 있는데 이번에는 김채원 프로그래머님께서 떠나도 함께라는 제목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이 세 편을 연달아 보고 난 후에 이 제목의 그 속뜻이라고 할까요? 그 감흥이 훨씬 더 좀 관객분들께 깊이 와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 작품 모두 누군가가 떠난 자리에 남은 어떤 사람이 그들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비록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 방식이 세 작품 모두 제각각 사뭇 달라서 그 다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그 최진욱 감독님의 머리카락 우주라는 영화를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엄마와 사별한, 그러니까 엄마를 잃은 아주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인물의 그 상황이랑 감정을 아주 섬세하고 또 그 애니메이션 기법도 아주 창의적으로 담은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런 상상력으로 승화시킨 작품을 평소에 많이 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그 한국 단편 중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또 새롭게 알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반갑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 보고 좀 놀랐던 점은,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 시작하고 단 3컷 만에 사람이 저렇게 죽는다는 게,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빵 하고 정말 이 죽음이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로 제시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 비 오는 밤에 이게 맨홀 뚜껑 같이 보이는 그 위에 어떤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구두가 이렇게 반쯤 눕혀진 상태로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왜냐하면 처음에 첫 번째 컷이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 그런 평범한 풍경 인서트였고, 두 번째는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발코니에 서서 밖을 보고 있는데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한 여성이 여보하고 이렇게 부르는 컷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누군가의 이렇게 죽음 같은 이 쇼트가 나왔을 때, 아, 그 여성일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려는 또 찰나에 바로 다음에 장례식 장면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이렇게 구성 자체가 리듬도 이렇게 느리지 않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죽음이 제시되는 방식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억지스럽다는 느낌 전혀 들지 않고 굉장히 이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 때 그거 한 10분 정도 남짓되는 영화인데 이 효율적으로 구성을 잘 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소년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샤워를 하다가 욕조에 그 낀 머리카락을 발견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부재 이후에 남겨진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 우리는 이 소년의 감정 그리고 지금 이 상실에 대한 상태를 쫓아감과 동시에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환상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이 영화의 상상력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마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주로 진입하는 어떤 맨홀에 이렇게 빠진 그런 아이처럼 우리도 이 영화에 훅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여기 들어가서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요정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아이라는 캐릭터를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라는 캐릭터가 마치 정말 아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듯이 조곤조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너희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아이를 좀 잘 타이르듯이 달래듯이 그 아이의 그 감정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인간들이 막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 너네는 샤워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때 했던 고민과 생각들이 머리카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머리카락이 이 안으로 또 연결이 돼서 그 기록된 고민들을 해결해서 자기가 다시 보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소가 되고 이렇게 구멍에 들어가서 우리는 물을 내리면 이게 그냥 나에게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들어갔던 것이 해결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이 어떤 한 캐릭터는 이렇게 번쩍하고 눈에 띄는 그런 숏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상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치유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소년이 느끼는 상실감, 그런 게 얼마간은 좀 다독여진 채 영화가 끝이 나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어떤 요인이라 할까요? 그걸 연결해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던 타인과 여전히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소년에게, 아이라는 캐릭터가 알려주고,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를, 그 아빠와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들 혹은 이웃 아주머니, 그들의
상황에 조금 더 머무릅니다. 그 후반부 카메라를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그들의 상황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사실은 이 소년을 조금 다독여주고 싶어 하고 있고 그래도 함께 해주고 싶어 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 주인공이 주변의 사람 그리고 그 자기에게 닥친 상황들을 다시 보는 과정도 저는 굉장히 영화답게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초반에 제시되었던 장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중년의 남성이 발코니에 서서 이렇게 보고 뭔가를 보고 있는 저희는 남성을 보게 되는데 그 나중에 그 아이가 느끼기에는 아버지는 그냥 뒷모습만 보여주잖아요. 나의 감정에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나중에 이 아이라는 캐릭터가 설명할 때 이렇게 스치는 장면으로는 이 아버지가 사실은 이 소년을 좀 걱정하고 있고 본인이 힘든 것을 보여주면 이 아이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런 부분들을 좀 영화적으로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섬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인물의 전사를 다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가 어느 순간 사건이 닥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죽음이라는 엄청 큰 사건을 제시를 하고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적절히 애도하기도 좀 어려울 이런 어린 소년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위로하는 방식이 저는 좀 따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다시 되돌려 받은 이 고민이 이 아이의 어떤 상실을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소년의 앞날에 적잖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10분 남짓한 그리고 짧다면 정말 짧은 러닝타임인데 이 시간 동안 이런 많은 이야기와 감흥들을 이렇게 업다운을 오가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장기를 가진 매우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오늘 프로그램에 확 집중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보진 못했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도 이 프로그램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봤는데 첫 영화부터 이렇게 흡입력이 굉장히 강하길래 더더욱 다음 영화들도 기대가 됐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수정 감독님의 빨간 열매라는 작품이었는데 이 영화 너무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그 앞에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도 그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창적이었지만 이 영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은 후에 그 화장한 유골을 어떤 토양이나 그 비료 삼아서 그 유골함에다가 나무를 심으라는 이런 유언을 남긴 아버지의 그 유언을 결국은 들어주는 딸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나무를 심었더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로 벌어지는 그런 기막힌 일상의 연속 중에 인연들이 이어져서 그 아버지를 잃은 일종의 상실이라고 할까요? 이 여자 주인공이 그렇다고 앞에 소년만큼의 그런 상실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인연이 맺어지면서 좀 극복해 나가면서 삶을 계속해 나간다. 이게 바로 삶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극영화를 제가 연출을 하진 않지만 그 극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황을 만들고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구상하는 것만큼이나 그리고 때로는 그것보다 어려운 게 대사를 쓰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영화를 전공했다 보니까 영화를 찍게 되거나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저는 대사를 정말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서사와 그 이 전개들, 그 연출력 이런 거를 굉장히 손쉽게 뛰어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손쉬운 수단임과 동시에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복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게 굉장히 쉽지도 않고 이 영화 특히 조금 코믹한 이런 영화를 만들 때는 그 리듬감을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빨간 열매라는 작품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연출력이 좋다. 장면의 구성력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속된 말로 어그로라고 하죠. 이 아버지가 좀 어그로성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그 어그로성 유언을 그 딸이 실현을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굉장히 잘 지탱해 나간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걸 굉장히 잘 자기의 아이디어, 상상력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그 아버지 캐릭터의 대사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들렸어서 재밌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그 나무가 된 아버지와 또 나무가 된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은 저는 정말 내가 중년들의 썸에 이렇게 감복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그 요즘 웹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인 것 같은데 이런 감각을 단편 영화에서 발견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가웠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뻔뻔한 설정을 또 감당하고 활용해 나가면서 관객들한테 무람없이 이야기를 전달한 이런 영화였고요. 사실 이 영화 그 크레딧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아이디어는 어디선가 차용을 해온 거거든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동명의 단편 소설이거든요. 그 작가님 성함이 이유리 작가님이신데 그 이분이 쓰신 그 단편 소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읽어보신 분? 이럴 수가.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그 경향에서 그 신춘문예 단편 소설 부문 수상작이어서 202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향신문 웹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어요. 사실 저도 거기서 봤는데요. 근데 그 오늘 만약에 집에 가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관객분 계시면 진짜 어지간해서는 가시는 길에 다 읽으실 수 있을 정도로 길지도 않고 굉장히 흡입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와 단순히 매체가 달라서 그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또 이 텍스트만의 굉장히 다르면서도 흡입력 있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감독님께서 영화에 대한 그 연출 의도 이런 거 소개하신 글을 제가 잠깐 읽었었는데 이 영화를 환상 동화라고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머리카락 우주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 빨간 열매라는 영화도 그렇고 이 모든 게 그냥 단지 영화의 아이디어일 뿐이고 그냥 설정이고 환상일 뿐이지 않을까? 우리 삶은 실제로 이렇지 않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만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환상을 경유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의뢰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을 하면서도 우리 관객들의 입장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두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이 누군가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잠깐의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마지막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심희한 감독님의 빼고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세 편의 영화 제목들을 보면서 가장 알쏭달쏭했던 게 사실 이 영화였어요. 빼고? 이게 무슨 뜻이지? 처음에 이게 보기 전에는 저는 이게 빼고가 그 빼고 이렇게 빼내고 감량하고 이런 뜻이라고도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시놉시스도 읽지 않고 일부러 그냥 영화부터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보면서 어떤 말을 담고 싶었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 영화의 첫 장면에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모녀처럼 보이는 두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좀 발랄하고 또 조금은 철없어 보이기도 하는 그 어머니가 있고 그런 어머니를 좀 다그치면서 오히려 그 잔소리를 하는 그런 딸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티격태격 하나 싶었던 두 사람은 그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 딸이 아무래도 면접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서로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이 면접 질문을 하면 그 딸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게 저는 좀 상당히 놀랐거든요. 저도 어머니랑 사이가 매우 좋은 편인데 이런 장면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실제로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나중에 감독님이 나오시면 저 이거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행동을 실제로 하시는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웃고 계시네요. 감독님이시군요. 제가 어디 계시나 계속 살피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날이 이제 지나고부터
그 어수선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던 그런 장면이 장소는 바뀌지 않았음에도 그 온기가 이렇게 싹 사그라들면서 차분히 사그라들면서 아 뭔가 부자다라는 그 감각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이 집에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했던 일들, 그 면접을 준비하고 이랬던 것들, 뭐 그런 것도 이 주인공이 혼자 하고 있고 또 이런 주인공을 찾아오는 친구가 이렇게 괜찮냐고 하면서 우리 집에 잠깐 지내도 된다, 우리 엄마가 오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장면 전에 또 주인공이 슈퍼마켓에 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계산을 할 때 포인트 적립하는데 그 이름이 오진실이라고 해서 이 보라라는 주인공과 또 다른 이름이 나오길래 아 그 어머니구나. 근데 그때 이 주인공 얼굴을 비춘 이 카메라의 느낌과 이 주인공 얼굴의 이 표정의 느낌이 아 참 미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지면서 우리는 아 사연을 알 수 없지만 이 어머니가 이 세상을 뜨셨구나. 뭐 지금 이 주인공 옆에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 그 사이사이에 좀 독특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몸무게를 재는 장면이죠. 거기서 계속 105kg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장면인데 첫 보기에도 이 보라라는 인물에 한 명은 더 하고도 남을 그런 무게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게 진짜 이 체중계에 쓰여 있는 숫자인지 아니면 이 인물이 느끼는 지금의 어떤 부재를 느끼는 감각이 여기에 투영이 돼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런 현실의 일상의 장면들과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아, 그 무게가 엄마의 무게였구나. 이 주인공에게 지금 엄마가 옆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연출적인 장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엄마랑 이렇게 안고 있을 때 난 이거면 다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딸이 아 무거워 이렇게 굉장히 애교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 무거움이 이 딸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었고 그 본인의 삶에 지탱해주는 큰 나무였을까 이 엄마란 존재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보라라는 인물은 우리가 오늘 만난 어떤 인물보다 좀 외로운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왜 지금 보라 옆에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지, 만약에 돌아가신 거라면 어떻게 갑자기 사망하게 되셨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의뢰 그렇겠거니 마음이 아프겠거니 힘들겠거니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정말 속속들이 알 수 없는 그 당사자로서의 아픔, 그 상실감 이런 것을 좀 인정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음을 통해서 이 인물이 느끼는 지금 감정들을 조금은 거리감을 두고 담담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서 이렇게 담아내면서 아, 우리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삶이구나. 지금 저 인물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언젠가 내가 느꼈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라라는 인물이 어쨌든 그 준비하던 면접에 가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한국어 교원 뭐 이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접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실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그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울컥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아 이게 바로 우리 삶과 가장 닮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마지막 장면에 잠깐 그 마음 기댈 구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라가 집 거실에 서 있을 때 그 발을 비춘 프레임 안에 누군가의 발이 이렇게 들어오고 서로의 발을 겹치면서 무게에 무게를 더하면서 마치 하나의 삶인 것처럼 너 없이는 나의 삶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영화의 첫 장면에서 엄마가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들었던 그 음악이 나오는 리듬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듯이 그런 장면이 있죠. 근데 결국은 그 발은 떠나가죠. 그 프레임에서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섰을 때 마치 장난치듯이 그 딸의 발을 이렇게 살짝 건드리고
이렇게 프레임에서 아웃되고 혼자 남은 보라가 그 발이 자기 방으로 그제서야 들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떠나보는 자의 삶을 덤덤하게 보여주는 또 한편의 영화였는데요. 보라가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매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감독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심희양 감독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좀 많이 반가웠습니다. 저의 소소한 이야기들 이렇게 한번 드려봤는데요. 이제 이 빼고의 연출자이신 심희양 감독님과 그리고 PD님 그리고 배우님까지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세 분 무대 앞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나오는데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영화 빼고를 연출한 심이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 보라 역을 맡은 김규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빼고의 프로듀서 역할을 한 저는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앞줄에 앉아 계셨던 세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저의 이야기가 길었던 만큼 바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그 마이크 전달을 드릴게요. 네. 일단 영화를 보면서 정말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를 꽉 안고 싶은 영화였는데 가장 궁금했던 거는 보라의 매니큐어는 연분홍색인데 좀 칠이 좀 까지는 것 같았고 진실의 매니큐어 색이 초록색이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의도하신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배우분들의 그냥 선택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배우분들의 선택은 아니었고 저의 선택이었는데요. 저랑 엄마랑 매니큐어 바르는 거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종종 바르곤 했었어요. 그래서 세월을 표현하기에도 매니큐어가 까지고 뭔가 벗겨져 나가는 걸 표현하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뭔가 친밀함을 표현하기에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이 약간의 그 짐 때문에 다툼이 있었지만 매니큐어로 화해를 했다를 그 면접 연습하는 장면에서 보여주고 싶었고,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발춤을 출 때 그 둘 다 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누가 보라고 누가 진심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매니큐어를 썼던 것 같고, 그 색깔도 무슨 색깔을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분홍색도 좋아하고 초록색도 좋아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다가 롬앤에서 매니큐어가 나왔는데 두 가지 색을 섞어서 바르는 그런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이 그걸 사서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바르고, 또 엄마 초록색도 그냥 초록색을 하긴 싫어서 약간 연두색이랑 완전 초록색이랑 두 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희 인물조 감독 세영 오빠가 그거를 매번 바르고 말라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보셨군요. 네, 관련해서 감독님께서 답변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바로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앞에 관객분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규빈 배우님한테 질문 그렇게 드리고 사심을 싶은데 그 궁금한 게 있는 게 그 내용을 보면 보라가
엄마가 죽은 거를 아셨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보라 역할은 되게 철없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거 내용을 뒤에 내용을 알고 나서 연기할 때 힘든 점이 없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는 사실 뒤에 내용을 거의 알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떡볶이 먹고 그냥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이런 역할만 받았어가지고 그 뒤에 내용을 알고 연기하지는 못했었어요. 정말 인생 같네요. 뒷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관련해서 혹시 감독님께서 또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규빈 배우랑 GV를 완전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듣다가 그 머릿속이 새하얘졌는데요.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규빈 배우랑 촬영을 할 때 그 사실 원래 시나리오 처음에 되게 발랄하고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이 영화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제가 말을 안 들을 때 저를 그 이불 속에 가둬놓고 이렇게 눕히고 이불 속에 가둬놓고 위에 앉아서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잘못했어 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저한테 무게를 막 실으셨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장면 넣고 뭐 둘이 발 춤추는 장면 넣고 그러다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린 보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조금 더 덤덤한 이야기가 되면서 정말 아쉽게도 2장면밖에 어린 보라랑 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보여주면 뭔가 이런 상실의 감정이 많이 깨질까봐. 그래서 아쉽게도 규빈 배우랑 장면이 많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철없고 되게 발랄한 그런 보라를 연기해 준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제가 떡볶이를 안 좋아하는데 엄마 떡볶이를 더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맛이 없어서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친구들 어머님 떡볶이를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가 와주는데 의협이가 부산 출신인데 어머니 떡볶이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왜 우리 엄마는 맛이 이렇지? 이런 생각을 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중에 대해서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옆에서 봤는데 너무 초롱초롱하셔서 약간 눈이 호강하는 느낌이네요. 근데 그 성인 보라와도 정말 많이 닮았고 또 그 본인이 맡은 배역을 그래도 충실하게 해내셔서 비록 장면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역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김소연 PD님이 어머니신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투샷으로 보면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또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줘가지고 저도 순간 당하겠지만 그런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놀이들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 앞에서 이렇게 앉고 서로의 무게를 느끼는 그런 장면은 이제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감독이 이제 스토리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쓰게 된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외동이기도 하고 엄마랑 같이 살아서 엄마랑 뭐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되게 많이 앉거나 이러기도 해요. 되게 그게 일상이에요. 근데 그런 일상의 와중에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엄마 보고 또 안아달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엄마가 제 그 무릎 위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고 있는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무겁다고 했죠. 영화에서처럼. 근데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저 혼자 그렇게 앉아 있는데 엄마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엄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무게가 되게 슬프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의 무게를 무게가 더해지면 어떨까? 뭔가
엄마와 나의 무게가 더해지는 그런 이야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영화고, 그러려면 엄마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의 무게가 내 몸무게에 더해지려면. 그래서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낸 이야기를 쓰다가, 그러면 이 몸무게는 무엇을 뜻해야 될까? 슬픔, 상실, 사랑? 네, 이런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피니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이 영화의 아이디어 계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안고 이런 게 일상이라는 제가 아까 궁금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그 비열의 관객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이 노래를 왜 선택하게 되신 건지, 다른 노래가 많은데 그래서 그 계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저도 알던 노래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빼고 작품에서 이제 제작자이자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발전해 나가고 서로 이제 무엇이 들어가야 이 영화 속에 그런 느낌들을 고스란히 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페이북을 통해서 지금 삼청동에서 어떤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노래하시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곡이 원래 양희은 씨, 그러니까 국내에서 양희은 씨의 노래인데 그 노래가 너무 처연하면서도 가슴에 와 닿아서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이제 저희 딸이자 감독한테 보여주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듣자마자 이 이야기랑 너무 잘 맞는다. 하지만 원곡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하게 되었고요. 그거를 이제 감독이 어떻게 받았는지는 다시 또 이야기해 주세요. 당연히 좋게 들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그 상황과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아주 감사드렸습니다. 네. 두 분 콤비가 너무 좋은데 진짜 케미가 장난 아니시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따님 작품에 이렇게 제작을 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창작을 같이 하시는지 그 계기랑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학교 졸업 작품으로 작품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로서 학교는 잘 졸업을 해야 되고 이왕 졸업할 거는 이야기가 탄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또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 스스로도 좀 책임감을 갖고 제작비도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해내야겠다 하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이제 옆에서 도왔는데요. 실제 촬영하는 그 중간에 그 정말 쉬는 날 아침에도 조용히 불러서 남들이 없을 때 가서 바닥 닦고 청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편하지 않게 여러 가지를 돕고, 그리고 아마 저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렇지 할 텐데 저희 집에 있는 소품을 가지고 다 이 정말 어떤 로케이션 장소로 다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실제로 이 영화에 나오는 엄마처럼 제가 뜨개질하는 것도 좋아하고 짐도 많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지갑도 그 바틱 지갑도 실제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습성이 많이 이 안에 들어 있고 말투나 이제 사고 방식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딸이 한국어 교원 3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만들 당시에 제가 한국어 교원 3급을 준비했었고, 예를 들어 그 은대 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숙제로 그거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뭐 리포트처럼 준비할 때 저희 딸이 같이 준비를 해줬어요. 어떤 말을 쓸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바로 시나리오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라도 해보자, 그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연출과 제작의 이 포지션이 거의 함께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근데 제가 감독님이 하신 작업들도 이렇게 찾아볼 겸 필모그래피 보니까 또 어머님과 함께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계신다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원래는 그 조아영 배우님이 같이 자리하는 거였는데 못 오시게 돼서 그럼 제가 김소연 PD님은 어떠냐 하고 막 문자를 보내서 감사히도 초대해 주셔서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딱 들었던 생각이 다큐멘터리 좀 끝부분에 우리 둘이 이 엄마와 딸에 대한 영화에 GV 하는 거를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는 원래 처음에는 커피 다큐멘터리 시작됐는데 그래서 엄마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커피밭을 가서 커피 농부의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들고 이런 내용이었지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둘이 같이 찍는 건데 우리 둘의 관계도 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와 딸이 떠나는 커피 로드트립인 다큐멘터리를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6년 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영화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떠나 있으면서 영화 일도 못하고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때 찾은 게 커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거기서 이렇게 힘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커피를 마실 때 어떻게 조금 새로운 기분도 들고 그랬는데 저희 딸이 제가 커피를 내릴 때 정말 우리 규빈 배우님 하듯이 이렇게 쪼르륵 와가지고 커피 루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커피 루악을 잘 몰랐던 시절인데 이제 영화 속에서 커피 루악을 알게 돼서 커피를 내릴 때 커피 루악이라고 하면서 살짝 자기가 좋은 커피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정말 좋은 커피가 내려지지 않겠냐 저희 딸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커피 농장도 찾아다니면서 정말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질 때까지 커피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는데 딸과 딸의 친구들이 커피 이야기보다 지금 엄마와 딸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2050 모녀 성장 이야기로 주제를 잡고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규빈 배우 이런 정말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큐멘터리 속에 담겨질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너무 보기 좋네요. 이렇게 창작을 같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서로의 그런 삶의 소스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또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로 또 시나리오 이렇게 넣고 그걸 또 제작을 하고 같이 이렇게 디벨롭을 해 나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아 보이고 심지어 이 자리에서 지금 또 그 GV 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이게 또 영화 속의 장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규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관객분이 질문하셨을 때 뒷 내용은 잘 모르고 본인에게 그 주어진 역할을 이렇게 소화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영화를 이렇게 처음 완성본으로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뭔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기도 했는데 조금 어렵고 그런 장면들도 많았는데 뭔가 평소에 엄마랑 제 모습이랑도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되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엄마가 떠나간 그런 자식들이 그 규빈 배우님이 연기한 보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캐릭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같이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은 그 전에 봤을 때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이 보라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또 다르게 느낀 것이 있다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래도 뭐 같이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도 뭔가 좀 쓸쓸하게 다 잘 지내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보다가 좀 슬프기도 하고 뭔가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간결한 답변이지만 이 안에 그냥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쓸쓸하지만 잘 지낸다라는 말만큼 오늘 와닿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쓸쓸하지만 잘 지내는 그게 그냥 남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다른 관객분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영화 보는 내내 저랑 좀 비슷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공감이 많이 갔고요. 저는 영화 안에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보라 발 위에 이제 엄마라고 생각되는 발이 위에 올라가서 같이 춤을 추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사라진 다음에 보라가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 그러니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또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걸 왜 마지막 장면으로 담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라의 현재 문제는 그러니까 엄청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105kg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엄마를 떠나보내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결국엔 엄마의 무게를 이렇게 지거나 함께 105kg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떠나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엄마를 잊어버리겠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낳아줘야 되는 엔딩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엄마의 무게를 마지막으로 느끼고 떠나보내주는 그런 장면을 넣게 되었고 어렸을 때 또 엄마랑은 기억이 없지만 아빠랑은 그렇게 발 위에 올려놓고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 장면을 주인공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뭐 후련하게 끝낸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어느 신체의 한 부위 또 무게를 느낄 수 있는 한 부위를 통해서 좀 담담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에 보라가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독님은 이렇게 매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엄마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프레임 아웃 되었다면 이 보라라는 캐릭터는 또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지 혹은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방으로 들어간 이유는 이게 설정들이 제 영화에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복잡하긴 한데 사실 보라의 방이지만 엄마의 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떠난 이후에도 그 방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엄마와 엄마와 헤어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엄마의 짐들을 마주하고 현실을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갈 때는 현실의 소리로 끼익 하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연출을 했고 진실이 마지막에 발을 톡 치고 가거든요. 그거는 지우 배우님께서 애드리브로 그렇게 해주신 건데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뭔가 잘 있어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배우님께 많이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배우님이 굉장히 캐릭터를 섬세하게 연구하고 또 그걸 구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초반의 장면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엄마가 진실이란 캐릭터가 굉장히 발랄하고 또 조금은 철없기도 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현실의 장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장면에서 어떤 대사도 감정 연기도 얼굴도 심지어 나오지 않는데 그 발짓 하나로 이 엄마의 캐릭터와 그 남은 딸을 두고 가야 하는 그런 심정을 너무 그 몸짓 언어라고 할까요? 그걸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건 진짜 본의 아니게 배우님 몇 번 우는 거를 봤거든요. 옆자리라서 영화 보다가 혹시 맞죠? 아까 눈물 막 딱. 아니 성인 보라
보라 연기 보면서 아, 나는 저도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본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어린 보라가 성인 보라의 그 느낌을 어떻게 느꼈는지. 울지는 않았고요. 어, 엄마랑 헤어지면은 어떻게 될지, 어떤 감정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헤어지면은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뭔가 좀 복잡하고 이런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들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가늠하기가 우리는 가늠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닥쳐서 그 겪는 그 상실의 느낌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솔직한 답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 것은 아니라고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빼고라는 제목이 그 105kg를 뜻하는 것 같았는데 혹시 그 외에 또 좀 호불호 있었던 제목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보라라는 캐릭터가 엄마가 돌아가신 뒤부터 거실 소파에서 자는 걸로 나오는데 그럼 원래 그 방 침대에서 엄마랑 같이 자는 설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빼고 배고가 맞고 왜 그렇게 정하게 됐는지는 피디님께서 좀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후보로는 사실 그 엄마랑 껴안고 이 아이템을 떠올린 그날 이제 자고 스터디 카페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가서 이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뭔가 가제 같은 걸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50 플러스 55? 막 이런 것도 써보고 막 그랬어요. 그때 피디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숫자로 써야지 이게 가나다로 하면 숫자가 제일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했을 때 뭐 영화제 발표는 하거나 뭐 이러면 그게 맨 위니까 숫자로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숫자로 하면 너무 뭔가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약간 티 같은 영화 같잖아. 이게 어쨌든 감정을 다뤄야 되는데 영화는 너무 이게 숫자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한국 그냥 제목을 그냥 원래 영어 제목을 105kg로 할까? 그랬는데 그것도 빼버리고 그렇게 짓게 되었고 그래서 뭐 그냥 썼던 게 그냥 50 플러스 55 뭐 이런 거를 써놨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 좋은 대안을 주신 덕분에 계속 빼고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진짜 간단하게 엄마의 무게인데 엄마의 무게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맞아요. 보라가 자기의 방에서 잠을 못 자고 이제 소파에 나와서 잠을 자는데 그 전에 둘이 같이 잤을지는 사실 엄청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둘이 같이 잤을 것 같아요. 뭔가 엄청 뭐 싸웠어도 뭔가 슬그머니 와서 같이 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엄마 방 침대가 뭐 더 큰 것도 아닌데 가끔씩 가가지고 이제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같이 눕고 그러면 새벽에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제 방에 가고 근데 그러면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피곤한데 네 그래서 그 빼고에 대한 제목에 대해 좀 덧붙여 주시면 네, 좀 전에 잠깐 설명을 했듯이 엄마와 딸의 무게가 한 105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설명했듯이 저는 약간 T 같은 스타일이고 포지션도 프로듀서고 감독이면서 어떻든 감성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105kg다. 그래서 105kg야. 빼고 하다가 빼고 어때? 그랬더니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 영화 속에서 그 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빼내야 되지 않을까 인생에서. 그리고 특히 엄마가 빠졌을 때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럴 때 살짝 울컥한데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빠졌을 때 딸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좀 빼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50 플러스 인생을 살면서 이 나이에서는 좀 더 줄여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욕심도 줄이고 짐도 빼고 이제 여러 가지를 빼는데 그 생각 하나만 있었어요. 한 가지만 빼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이제 20대 꿈꿔왔던 꿈이나 희망이나 이런 부분은 빼지 말고 대부분은 빼고 살아야겠다. 이제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즈 어게인을 하면서 이 엄마들이 꿈꿨던 20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가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빼보자. 그런 의미에서 좀 빼고라고 이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105와 빼고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지는 못했는데 질문해주신 덕에 그런 연관도 알게 되고 또 두 분이 생각하신 의미도 전달받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시는 듯이 또 그렇게 컨설팅까지 영화제 컨설팅까지 해주시는 어머니이자 PD님을 두고 계신 따님 감독님이 참 복 받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 줄에 계신 분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아까 해주신 답변 중에서 처음 시작을 다른 장면으로 시작하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또 그런 장면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편집하다가 빠진 장면이 있으셨는지 그런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너무 재밌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별로 재밌는 게 없어서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보니까 처음으로 졸업영화제 상영 이후로 영어 자막 없이 상영한 게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막이 없다 보니까 더 화면을 열심히 보면서 혹은 촬영할 때 어땠지를 생각하면서 더 봤었는데 바뀐 장면 중 하나가 원래는 좀 촬영 감독님이랑 맨 마지막 장면도 발이다 보니까 뭔가 발로 우리가 대화를 좀 해볼까? 그래서 처음에 샤워실에서 보라의 발이 나가고 진실의 발이 들어가는 뭐 그런 장면으로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찍힌 것도 너무 별로고 뭔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걸 아예 안 썼고 그냥 보라가 짐을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그 앞부분이 다 샤워실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다 잘렸고 그리고 보라가 해피 이야기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보라가 그 밤에 소파에서 자다가 뭔가 무게를 느껴서 이렇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아침이 됐다 찍찍찍 하면서 보라 전화가 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촌 언니 혜린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뭐였지? 대사 혹시 아세요? 엄마 때문에 뭐 약간 놀랐어, 무서웠어, 왜 그랬어 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촌 언니가 보라야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사실 사촌 언니가 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장면도 편집자님이 빼주셨고 그리고 되게 약간 발 장면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뭐 그 보라가 자기 방에 들어가거든요. 면접
전날에 옷 꺼내고 이럴 때 그래서 그때 발이 들어오고 막 물건들 꺼내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의미심장하고 그렇다 해서 좀 많이 덜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영화 속에 뭐 떡볶이도 있고 선풍기 뭐 머리 말리는 거 따라하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덜어내는 작업들을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면접 그 대기할 때도 원래 막 손톱을 막 뜯는 그런 걸 넣었었어요. 왜냐면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막 너무 더러우니까 이게 안 좋은 인상을 줄까 해서 막 톡톡톡톡 막 이런 것도 열심히 또 추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영화 찍을 때는 좀 많이 덜 시나리오 단계에서 덜어내고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배움이 좀 있었습니다. 배우의 과정까지 실제로 그 영화 제목처럼 좀 빼는 작업들도 많이 하셨네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다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이 드라마와 이 서사와 이 장면들 모든 게 좀 더 세밀해지는 것 같고 감정이 더 잘 담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시면 받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감독님과 PD님과 배우님들께서 관객분들께 혹시 뭐 이런 얘기 조금 더 전달드리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차례대로 인사하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영화 속에 이제 주인공들 중에 보라와 그 진실이 나온 짧은 트레일러가 있어요. 그 트레일러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괜찮다면 그 검색어로 광주 여성 영화제 이제 트레일러를 이제 옆에 심희한 감독이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두 배우가 출연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와 연결되는 그런 트레일러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스타에 이렇게 보라 러브즈 네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가 주시면 좋고 저희가 이제 포토카드 준비했는데요.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다큐멘터리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화제들 조금 가봐서 아는데 이게 남의 영화 혹은 어떤 영화를 보러 나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올해 부산에 인연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하는 바파라고 그 영화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거에 참여하면서 또 떡볶이가 완전 주인공인 영화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산발 떡볶이라는 초단편 영화인데 그때 같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께서 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제가 여기 포토카드 중에 새로 이번에 이곳을 위해 만든 게 아름다운 당신에게 플레이리스트라는 이걸 만들었는데요. 마지막에 보라가 그 노래를 틀기 전에 CD에 아름다운 당신에게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 아빠랑 따로 살았는데 그때 아빠가 저한테 들으라고 구워줬던 CD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록된 노래들이 있는데 뭔가 좀 심심하실 때 한번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따가 나눠드릴 테니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아까 진행해 주시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솔직히 제가 안 나오고 그냥 계속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엄마랑 영화 하는 게 되게 뭐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되게 직설적이시고 뭐 칭찬도 별로 많이 안 해주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좋은 거라는 생각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기회 같이 이렇게 셋이서 지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규빈 배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은 영화 영화제 상영 덕분에 엄마랑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규빈 배우님도
그 현장 체험 학습을 쓰시고 좀 오랫동안 학교를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녀 여행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처음이라 너무 긴장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도 엄마가 만든 떡볶이는 싫어해가지고 다 영화랑 비슷하게 제가 막 저랑 비슷한 점도 많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두 모녀분들 모두 부산 여행 재밌게 하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 이렇게 세심하게 관객분들에게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하고 싶은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포토카드 제가 꼭 하나 챙겨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그 영화 전당 인디 플러스 에디션이니까 꼭 하나씩 가져가서 이 영화 가끔 떠올려 주시고 또 감독님과 PD님 그리고 신규빈 배우님이 앞으로 하시는 활동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